네, 어제 후폭풍도 다소 느껴지고요. 장 초반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코스피 지수 2300선도 위협받는 듯 했지만은 현재는 미약하나마 상승불이 들어와서 오전보다는 그 불안감이 덜합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은요, 장중 한때는 2300선 위협받기도 했는데 지금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되면서 이야기인즉슨 낙폭이 조금씩 만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2326.4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5조 5천억 원, 5천원대 중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보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소형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오늘은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IT주들이 지수를 하드캐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아마 체감지수는 마이너스권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 이 두 종목이 오랜만에 이름값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다음으로는 분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전장 많은 투자자들을 다소 당황하게 만든 것 원달러 환율이었죠. 1,300원 선 넘어선 이후에도 속도 조절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어제 금리 인상을 다소 비웃기라도 하듯 원달러 환율은 거침없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태 속에 현재도 1,320원 선 부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1,400원도 내다봐야 된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 분위기 속에 지수는 장 초반 크게 흔들렸습니다. 분봉에 고스란히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장 9시 구간대 많이 좀 밀려 내려가면서 한때는 2300선 이탈하며 2293포인트까지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수급이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 오후장에는 무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수급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후폭풍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만 크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는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듯 싶었던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선물을 활용해서 자그마치 1조 원이나 1시간 만에 강하게 출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 외국인의 선물적 매도 물량도 많이 잦아들어서요. 정상 궤도 외에 다시금 복귀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선물 수급이었고요. 거래소 수급 상황,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 규모는 400억 정도 되고요. 개인 쪽에서도 500억 정도의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1,100억 원가량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상승과 하락 업종 거의 절반 정도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는 섹터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쪽 바로 전기, 전자입니다. 장 초반에도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더욱더 믿음직스러운 부분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지수 2%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한창 중국에서 코로나19 재차 확산되면서 다시 봉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을 때 크게 영향받았던 F&F 낙폭과대 해석이 나오고 중국 악재를 반영하더라도 싸다라는 증권사 레포트 나온 이후에 반등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섬유유복 업종지수도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조, 운송, 장비 이렇게 4개 섹터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다음은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깊게 빠지고 있는 섹터 보겠습니다. 바로 운수창고입니다. 운수창고에서 항공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이것보다는 해운 섹터, HMM을 중심으로 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물동량이 줄어들면 어쩌지?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섹터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의약과 건설, 통신, 기계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고르게 1%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혼조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이 1에서 2%에 제한된 움직임이라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탄력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3% 정도까지 탄력 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자그마치 5%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 삼성 SDI, 그리고 기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들도 슬슬 상승으로 좀 돌려놓으면서 지금 캔들상으로도 보시면은요, 점차 강해지는 양봉 종목, 그리고 장 초반에 시가를 뛰어넘지 못하는 음봉 종목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IT, 자동차, 국내 수출의 투톱, 그동안에는 이 빛바랜 이름표였던 이
수식어가 오늘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장 대형 IT 주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강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강한 이유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TSMC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6%나 자그마치 76%나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TSMC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또 반도체주들 전반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 광복절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장에서 삼성전자에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장에서 나왔던 소식인데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자본 지출 25% 축소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지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가계부를 조정한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반길 만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내년도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접어든다면 이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이 투자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은 좀 함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 상황은 또 코스피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코스닥 지수 0.67% 정도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선대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 있고요. 오늘 거래대금은 5조 약간 못 미치는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에 춤을 춥니다. 사실 출발은 코스닥이 좀 더 좋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승분 반납하고 장중할 때는 754포인트까지 기록이 되다가 이후에는 그래도 낙폭이 만회되면서 현재 구간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9시 구간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후에는 다소 잠잠하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주체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물량은 빠르게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1,5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86억 원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까지 좀 더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만이 이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는 일제히 하락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한 종목이 상승 전환됐네요. HLB입니다. 강하게 지금 1%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이 한 종목만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약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이제 추가 상장되는 디데이였고요. 어제장 호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밀려 내려가더니 오늘장에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코로나 관련된 보도들 많이 보셨을 테고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올 때만 해도 이 단어가 생소했는데요. 이번에는 켄타우로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최강 전파력을 자랑하는 켄타우로스, 국내에 상륙했다라는 내용이 어제자로 들려왔습니다. 전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최고 1일 4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초반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면은 이번에는 몇몇 집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약들 그리고 현재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은 대표적인 감기약 콜대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가치료가 조금 더 확대된다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늘어난다면 음압병상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GH 신소재도 플러스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동제약, 대표적으로 일본의 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변이에도 효능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장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일동제약이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시세 강력하게 좀 분출되면서
현재는 47,000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일동홀딩스도 나란히 5%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현재 일동홀딩스는 5.7%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지수도 한 번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1시간 만에 1조 가까이 팔았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현재 대형주 위주로의 거래소 분위기 양호하게 흘러간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시 공할 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